네, 이번 경제 언박싱은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과 일시 부동산 대책 이후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리치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민생 토론회에서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네. 밝혔어요. 이게 뭐 이걸 놓고 이제 자랑 결정이다,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뭐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이제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 등 이제 세금 관련한 이제 기준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세부담이 커지는 거고, 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이제 세부담이 줄어드는 건데, 예. 이 공시가격 현실화 이 방안은 뭐냐면 2035년까지 이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해서 거의 이제 90%까지 높이겠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렇죠. 이걸 한 거고, 발표 시점은 이제 부동산이 한창 뜨겁게 달아오르던 이제 2020년에 나온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21년 말에 이제 고점을 찍고 예. 이제 굉장히 이제 하락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공시가격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이 세부담까지 이렇게 높이면 되겠냐 그런 취지로 이게 이제 나오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부동산 시장의 하락에 좀 영향이 좀 많이 미쳐서 이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국회를 또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그렇죠.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저는 아직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시가격 제도라는 자체를 네, 폐지하게 되면 네. 실거래가로 세금을 매긴다는 건 아니겠죠? 아, 그런 게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 이거를 폐지한다라는 겁니다. 아, 현실화를 폐지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공시가격은 이제 현실화 그동안에 연동되던 거를 어떻게 네. 뭐 기준점을 잡겠죠? 네? 그렇죠. 시세 대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한 60%나 70%. 그러니까 이걸 90%까지 이게 낮춰서 조정을 올리겠다라는 게 하겠다는 지금 그죠. 이거를 폐지한다라는 거지. 공시가격 자체가 이제 폐지된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이제 징벌적 과세를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과도하다. 정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만약에 이게 진짜 국회를 통과하고 네. 현실화되면 네.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종부세나 이제 재산세 등 세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세부담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요를 이제 증가시키는 역할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직 뭐 시기는 멀었지만. 네. 네. 근데 아마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이제 거래도 침체에 들어갔고 하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부동산 시장의 우호적인 이런 정책들이 발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역사적으로 봐도 그랬고요. 그렇죠. 네. 아니 이거 조금 번외 질문인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세금을 매기 위해서 뭐 현 시세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조금 여유 있게 낮춰서 그렇죠. 세금을 안전하게 이제 매기는 맞아요. 이성적으로 이제 네. 납득할 수 있는 네. 이제 조세를 위해서. 네.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도 공시가격 제도가 있나요? 이게 뭐 다른 그거는 나라는 나라마다 많지만. 이제 나라마다 너무 다른데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보유세가 좀 높은 곳도 있고, 뭐 취득세가 높은 곳도 있고, 대신에 뭐 양도세는 또 거의 없는 곳도 있고, 이걸 국가별로 이 부동산 정책이 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취득에 대한 세금은 조금 높이고 보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이고 또 양도에 대한 부분도 좀 줄이고, 물론 뭐 엄청난 다주택이나 이럴 경우에는 양도에 대한 세부담도 어느 정도 좀 높일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양도에 대한 세부담이나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좀 줄여나가는 방향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관심을 가질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도시재생정책 이거 손본다. 이게 박원순 시장 때 나온 게 이제 구도심 재개발 뭐 이런 거 활성화 뭐 이런 차원에서 나온 건데, 그렇죠. 이름을 이제 새로운 뉴빌 사업을 도입한다.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 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벽화 그리기, 그 다음에 화단 조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좀 좋아 보이는 거지. 뼈대는 놔두고. 그렇죠. 실제 어떤 그런 거기에 이런 낙후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거는 거의 이제 영향이 없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좀 민생에 좀 도움이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이 도심 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뉴 빌리지 사업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명명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총 10조를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노후화된 이제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쪽에 뭐 예를 들면 뭐 도서관이나 헬스장이나 뭔가 이런 아파트 이런 커뮤니티처럼 뭔가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이 좀 살기 좋은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자금을 좀 집행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시내 그 다운타운 네. 안에서. 네. 아니 근데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게 아니 뭐 이 당연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은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닐걸요? 재건축 재개발을 기대하고 있지. 더 낙후돼서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이것과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잘 맞물리느냐 여기에 부동산 정책의 키가 있다. 저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낙후된 빌라들이 많은 지역들은 결국은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각되냐면 거기에 이제 임대. 그거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분담금을 또 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이거를 소유를 하기보다는 임대가 또 월세나 어떻게 보면 전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사실 이런 분들은 것들은 이제 편의를 높이는 걸 바랄 거고 네. 주인들은 재개발이 빨리 그런 거 말고 그렇죠. 빨리 재개발되길 바랄 거고 네. 약간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는 문제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정책 다시 한번 좀 보겠는데 일시 부동산 정책에서 재개발 재건축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 상당히 완화되면서 이제 기대를 모았는데 네. 생각보다 약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과거처럼 뜨겁지가 않잖아요. 예. 예, 아무래도 침체가 되고 거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성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것들이 어떤 대출 금리, 그다음에 사업 진행 기간, 그다음에 이 원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사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그 지표가 있는데 예. 그게 바로 이 건설 공사비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는 이제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뭐 노무, 정비 등 직접 어떤 이제 공사비의 어떤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금 통계인데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우상향은 하고 맞아요. 있네요. 이게 이제 계속 지금 증가를 해서 2020년 1월 달에 여기 이제 118 정도였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154 이상으로 증가를 하면서 무려 30% 이상 그러네요. 증가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지금 증가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자칫 잘못 사업을 진행했다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확실한 이런 아파트 단지로만 지금 이제 수주를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개발 재건축은 포기하는 거죠.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뭔가 이런 완화 정책을 펼쳤지만 실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잘 먹히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비 늘어다 보니까 이게 다툼도 많아졌다면서요? 네, 다툼도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국은 조합이랑 시공사랑 서로 공사비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 이제 은평구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이랑 건설사 간의 이 공사비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네. 공사가 아예 중단이 됐습니다. 공사 중단이 됐어요? 네, 중단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조합 내홍, 조합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공사비 예. 올라가니까 뭐 또 조합 내부도 얼마나 많은 또 얼마 내라, 이견들이 못 있겠어요. 낸다, 뭐 이렇게 그렇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1,800억 원 정도 상당의 네. 공사비 지급이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유치권을 또 행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사를 언제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또 왈가왈부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는 서초구 이제 반포주공 같은 경우도 네. 이 1, 2, 4주구 재건축 조합에 원래 이제 공사비로 2조 한 6천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됐었는데 이거 공사비를 무려 1조 5천억 정도가 증가한 4조 776억으로 증액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가 이제 55%가 증가를 해버린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면서 재건축 시장에도 지금 굉장한 난항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요. 이 표준계약서뿐 아니라 이 계약할 때 분양 가격 뭐 이 하여튼 주택을 받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 간의 계약서를 체결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계약서는 무의미한 거예요? 아니요, 이제 계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다 변동하면 변동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들어가 있다 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뭐 계약 금액 자체가 뭐 이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그럴 수 언제든지 있죠. 변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이제 언제든지 그런 내용들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막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시장이 한창 좋을 때는 뭐 1+1에다가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도 그렇죠. 막 돌려받고 네. 이런 건데 시장 상황이 바뀌고 즉 가격이 하락을 하고 원자재가 아직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돈을 막 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지만 네. 이렇게 시장이 침체되고 안 좋은 상황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은 쉽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건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의 음마 아파트. 네. 여기도 마찬가지라면서요? 참 음마 진도 참 아파트만큼 안 어떻게 보면은 네? 참 진도 안 정말 나가요. 네.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이 네. 정말 많은 재건축 아파트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매물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고 올해 지금 거래가 딱 2건 일어났습니다. 네, 매물은 그래서 많은데 계약은 2건밖에 안 일어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에 최고 이제 35층, 33개 동, 5,778가구로 이 정비 계획안이 재건축 심의를 통과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드디어 되는구나. 이제 음마 아파트 되는구나. 이랬는데 또 이제 중간에 이제 GTX C 노선을 그렇죠. 음마 아파트 밑으로 또 통과하니까 이거 지금 돌려라. 또 이거 좀 바꿔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법적 분쟁 우려가 커졌지만 또 지난해 10월에 또 고소를 취하하면서 재건축이 이제는 되겠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다가 네. 이제 지난달 이 음마 소유자 협의회에서 이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또 내린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직무가 바로 이제 정지가 된 거죠. 네 분이네, 네 분. 네 분이 또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음마 아파트 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고령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이거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80대인데 재건축 이거 진짜 아니, 포기하겠다. 나 팔고 그래서 나가버리겠다. 진짜. 가격을 깎더라도 좀 집을 아예 팔아버리겠다.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인 거 속해 있습니다. 이게 재건축 쉽지 않아요. 쉽지 한국에서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데이터로 이제 시장을 제가 계속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 시장은 언제 뜨거워지느냐? 무릎에서 허리 지나서 허리 위로 올라갈 때, 그래서 시장이 가격이 좀 활활할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그럴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부셔서 새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한 이런 수요가 계속 몰리면서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락장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이 뜨겁게 각광을 받기는 쉽지 않죠.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달 말에 이제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변경한다는데 요 내용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정말 특정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따끈한 소식입니다. 예. 자, 최고의 부동산 재테크는 뭐냐? 바로 이제는 결혼과 출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시고 결혼 특공. 네. 자, 그래서 이 청약 제도가 이제 주로 바뀐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이 결혼과 출산에 지금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들을 화면과 함께 같이 좀 보시게 되면은 네. 다자녀 특공 기준이 원래 3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2명 이상으로 바꿨어요. 기준으로 좀 네. 완화시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부 간에 또 중복 청약을 허용을 했습니다. 오. 네. 그러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네요. 그럼요. 그다음에 신혼이나 생애 최초 특공 시에 배우자 혼인 전에 주택 소유나 특공 당첨 이력을 또 배제를 했어요. 자기 그 상관하지 소환하시고. 않겠다. 네. 또 이것도 되게 좋은 거죠. 네. 그다음에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을 또 50%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또 가점이 최대 3점이 또 통장이 올라갑니다. 2개면은 이득이 있네요. 네, 엄청난 이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신생아
우선 공급도 신설하겠다. 그래서 이런 주요 내용들을 전부 다 보게 되면은 예. 결혼과 출산에 맞춰져 있어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아 진짜 최고의 부동산 재테크는 아 이제는 결혼과 출산이다. 예.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결혼과 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고 맞습니다. 이걸 부동산에서도 좀 이득을 보게 해줘서 그럼요. 도움이 되게 효력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가격대는 도저히 지금 이 결혼하는 젊은 그러니까. 층이 감당을 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거든요. 이 제도가 정말 그 반가운 소식이 아, 실제적으로 그럼요.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어떻게 결혼을 다시 한번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부동산 얘기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